합니다. 이제 봄이 온 것 같아요. 저는 겨울에는 조금 움츠려져 있다가 봄에 조금 활기를 찾는 그러한 좀 바이오리듬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봄이 와서 집에 있다가 주말인데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, 제 나름대로의 프로젝트를 시작해 봐야겠다 생각했고요. 그 주제를 RPA로 잡았습니다. 그래서 이번 영상은 왜 RPA인지에 대해서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. 위키백과에 보니까 RPA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 중에서 제가 딱 하나를 찾으라 그러면 이 말일 것 같네요. 사용자가 수행한 일련의 동작을 반복함으로써 이를 수행한다. 즉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내가 하지 않고 누군가를 시킬 수가 있는데 그거를 기계에 시킨다. 이거를 저는 RPA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. 그럼 왜 RPA냐? 작년에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. 23년에 나는 뭘 할까? 뭐 이런저런 이야기 올렸었고요. 여기에서 반복 업무의 자동화를 하는 RPA를 공부해보자. 이렇게 올렸었고, 사실 RPA를 많이 공부하지 못했습니다. 뭐 다른 회사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평일에는 회사 일에 집중해야 되고, 그러다 보니까 RPA에 집중하지 못했는데요. 그러다가 1년이 지났습니다. 1년이 지났고, 이제 24년이 됐는데, 제가 이렇게 한번 제 전체적인 음 뭐랄까 커리어라고 해야 될까요?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. 저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요. 신입 개발자로 입사해서 웹 개발자. 그때 당시에는 웹 개발자라는 게 흔하지 않았습니다. 자바가 이제 나오던 시기였고요. 자바 1.2 버전, 2 버전이었나?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. 1.2, 이제 1.6 뭐 이렇게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. 1.6은 좀 나중에 사용했네요. 1.2 버전. 그리고 톰캣, 뭐 레진 뭐 이런 게 이제 나올 때였습니다. 그리고 이제 IIS, 마이크로소프트 그런 것도 나올 때였고요. 그때 이제 웹 프로그램 시작했고 HTML을 좀 잘해야 되던 시대였죠. 자바스크립트. 그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회사에서 시니어 개발자가 되었고요. 시니어 개발자가 됐는데 저는 이제 회사에서 웹뿐만 아니라 DB를 주로 많은 부분 DB의 운영을 했던 경험이 있고요. 또 인프라까지 예전 개발자들은 인프라도 많이 다뤘거든요. 직접 리눅스 설치하고 거기에 뭐 웹서버를 설치한다든지 FTP 서버 이런 부분을 설치한다든지 쉘 스크립트를 짠다든지 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랬다가 이제 작년이죠. 23년에 제가 사실은 실무에서 좀 손을 떼게 됐습니다. 그 부분은 이제 회사가 저한테 원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더 이상 개발보다는 전사적으로 회사에 IT 기반으로 인프라를 어떻게 효율화시킬 수 있는지 리소스 절감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. 회사에서는. 그래서 이런 리소스 절감, 특히 요즘 이제 유행하는 23년 전부터 유행했지만 DT라는 단어,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, 또 AI 이런 화두가 많이 나왔죠. 그래서 이런 화두에 대해서 고민하고 회사에 적용을 시키기를 원하는 그러한 니즈가 저한테 있었습니다. 좀 아쉬움이 있었죠. 왜냐하면 개발자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. 좀 나이가 들어서도 백발이어도 나는 개발을 하겠다. 이런 생각들 좀 많이 하시잖아요. 저도 사실 그러고 싶었는데 현실은 좀 그렇지 않더라고요. 그리고 굳이 그거를 어, 제가 그렇게 계속 하고 싶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. 왜냐하면 IT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힐 수 있다면 그거를 회사 관점에서 좀 넓히는 것도 비즈니스 관점에서 넓히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했습니다. 그래서 아시겠지만 제가 이 유튜브를 22년부터 했는데 23년도에 많이 좀 올렸죠. 22, 23년도에. 그 올렸던 이유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개발에서 점점 멀어지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. 물론 22년, 21년에도 이제 개발자보다는 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관리에 좀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쉬워지더라고요. 점점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, 웹 개발에 대한 거, 스크립트, 웹 개발 뭐 이런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도 점점 한 달, 두 달, 6개월 멀어지다 보니까 좀 정말로 급격하게 지식이 없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. 내가 알고 있는 거를
기록으로 남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유튜버에도 여러 가지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조각조각 지식을 정리해서 올리기 시작했고요. 그리고 이제 제 나름대로 졸업 작품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웹에 대해서 인프런에 한번 강의를 제작해 봤고요. 이 강의를 제작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. 그냥 유튜브에 올리는 거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. 정확한 사실 지식을 올려야 되고 확인 다 해야 되고 검수, 검토 다 해야 되고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DB 쪽 제가 굉장히 좀 자신 있어 하는 게 이제 DB, PLSQL, 오라클의 PLSQL이었는데 정말 졸업 작품 만든다는 기분으로 제가 만들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을 좀 정리하고 제 스스로가 한번 음, 딱 선을 긋고 넘어가야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23년, 24년도에 계속해서 전사 관점에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AIDT, 챗GPT, 뭐 머신러닝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확인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공부하다 보니까 한 가지 조금은 뜬구름 잡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게 마케팅적인 용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실체는 없는데 마케팅적인 용어들, 뭐 이렇게 돈만 들어가는 거죠. 컨설팅하고 막 하면서. 근데 실체가 많이 없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결과물도 안 나오고 근데 그중에 제가 회사에서 이제 RPA를 그 전에 제가 있기 전에 도입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RPA는 상당히 효율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RPA라는 화두를 먼저 어, 정착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이 내용을 저부터 공부해야겠다. 그리고 이 내용을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서 기록을 남기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RPA라는 화두를 잡게 됐습니다. RPA가 지금 좀 옛날 거 아닙니까?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요즘은 뭐 DT 막 나오는데 RPA는 좀 옛날 개념 아닌가 하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옛날이라고 그래서 옛날 개념이라고 그래서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. 모르는 게 문제지 알고 나서 아 이건 이렇구나라고 이해를 해야지 모르면서 그건 좀 옛날 거 아닌가요? 라고 하는 건 저는 받아들일 수 없죠. 그렇게는 지금까지 일하지 않았습니다. 그렇게 일해서도 안 되고요. 내가 해보고 알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RPA는 현재 저희 회사에서도 굉장히 효율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공부해 보면서 제가 나중에 좀 더 AIDT의 방향성을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. 블로그에 올리고 싶었는데 블로그에 올리기에는 너무 좀 어려움이 많아요. 타자 계속 쳐야 되고 설명해야 되는데 내 스스로도 나중에 보면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RPA를 이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. 좀 좌충우돌일 수 있는데요. 그래도 제 나름대로 또 여기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간다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요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RP에 관심 있는 분들 또는 회사에 뭔가 효율성을 인프라라든지 리소스의 효율성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RPA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느 정도 그래도 작은 효율성은 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.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RPA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